궁금하신 거. 기초 베이스 지금 살짝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밴드에 올라오는 이제 비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올려주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봤어요. 네네. 그게 타켓이겠다 싶어서 네. 근데 이제 보드빌딩 앱에서 내놓은 거하고 성피디님 또 이제 내놓은 그 중에서 요약해서 한 거지만 주로 이 한 50문제 되는 거 중점적으로 하면 거의 뭐 말하자면 합격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느냐. 심사위원들도 규정, 포즈 뭐 이런 거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의 그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지. 보시면은 그 시험 문제는 제가 뭐 항상 아주 많이 이야기 드리는 건데 똑같아요. 절대 뭐 우리한테 드리블을 물어볼 것도 아니고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보디빌딩 기술 중에 상체 2가지, 하체 2가지, 지도 방법 2가지, 규정 포즈 1가지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구술 내용도 보면 뭐예요? 응급처치, 경기 규정, 그리고 또 뭐예요? 지도 방법. 그 중에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클로징 해준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클로징을 좀 해드린 거예요. 더 집중해서 하시라는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더 그렇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동작은 워낙에 많으니까. 데피니션을 설명하게 하는 운동 방법과 네. 그다음에 지금 월크업 시키는 게 다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상에서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벌크업하고 데피니션하고요. 벌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강도 운동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잘 먹어야 돼요. 영양분이 골고루 잘 섭취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소화해내려면 당연히 탄수화물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탄수화물량이 늘어나야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몸에서도 탄수화물이 많이 저장이 될수록 몸 사이즈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같이 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벌크업을 시키면서 그 데피니션을 더 강조하기 위한 시기를 따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선수들은 정말 평상시에 시즌기, 비시즌기 없이 계속 몸 관리를 되게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평상시에 몸 관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자기는 뭐 한 보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선수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다이어트 한 달을 하든가 뭐 많게는 3개월도 하는데요. 그런 때에 데피니션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고, 데피니션을 만들려면 일단 탄수화물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고, 몸에서 좀 필요할 수 있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다가 제한을 해야 돼요. 넘치지 않게. 왜냐면 탄수화물량이 많아버리면은 체지방으로 다 전환되어서 몸에 저장돼 버리니까 당연히 자기가 섭취해야 되는 그 적절한 양을 잘 설정해 놓고 그 양만큼만 제한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량이 늘어나겠죠. 유산소 운동량이 또 늘어나야 되겠죠. 어떤 데서 보니까 월크업을 시킬 때는 RM, 그러니까 무게가 최대일 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일 때 6에서 8회를 하는 게 월크업의 운동이며, 데피니션 운동법으로는 우선 뭐 잘 먹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데피니션 할 때는 60에서 80% 정도 RM의 횟수가 12에서 14회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운동 강도에서의 설명을 하면은, 몸이 커지는 사이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근비대는 8에서
RM이에요. 네, 8에서 12RM이 제일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 강도고, 이제 뭐 데피니션 아니면 슬림한 라인, 그게 엔두런스죠. 근지구력을 위한 그런 반복수는 보통 고반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뭐 저중량 고반복.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저중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볍게 많이 그냥 뽑는 천이 되는 건 아니고 RM인 거죠. 그러니까 repetition maximum, 말 그대로 무게를 포함한 반복 횟수이기 때문에 그 반복수를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반복수를 많이 잡으면 40회 정도거든요. 40RM. 40번을 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1번은 할 수 없고 4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동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번을 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40번만 하면은 운동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RM의 개념으로 항상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설정을 잘 하셔야 몸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RM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제가 이제 필기 교육했을 때 랩스하고 RM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랩스는 그냥 횟수, 반복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 RM은 repetition maximum, 무게가 포함한 반복 횟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 없는 횟수고 랩스가 아니라 RM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된다. 30랩스가 아니라 30RM에 대한 운동을 해야 된다. 1RM 하면은 한 번을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최대 근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갖고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은 안 되는. 내 1RM이 100kg이면 그 1RM의 80%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몇 kg이에요? 80kg이죠. 그렇게 내가 반복을 해보면은 반복수가 8에서 12R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RM 대비 75에서 85%의 강도 정도가 근비대의 강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cent of 1RM 이라는 게 갖다 붙으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60에서 75RM 정도가 되겠죠. 책마다 약간 차이가 있게 나오긴 하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근지구력은 60에서 78RM 또는 60에서 75RM 정도로다가 60에서 75%, 60에서 78%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보디빌딩에서의 그 근비대 운동 강도는 1RM 대비 75에서 85 아니면은 78에서 8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 밑에 버전이 있겠죠. 근파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파워는 뭐 1RM에서 3RM 정도 되는 거고, 근력은 4에서 6RM,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8RM 아래쪽 얘기를 하는 게 근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에서 3RM은 파워가 되는 거예요. 순발력. 폭발적으로 팍 짧은 시간에 최대 근력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포함한 게 파워라 그랬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하는 거예요.